자, 63쪽에 9번, 10번부터 보시자.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의 차가 0이거나 곱이 25 이상. 그러면은 눈의 수가 차가 0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 이상이려면은 4, 4, 16이니까 적어도 하나가 5가 나와야 되네. 그럼 5 곱하기 5에서 25거나 5 곱하기 6해서 30이거나 6 곱하기 5 해서 30이거나 6 곱하기 6 해서 36인데요. 여기서 66이랑 5는 앞에랑 겹치겠죠. 두 개 빼시고 이 전체 경우에서 36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번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그 얘들아, 이렇게 바뀐 것도 세야 돼, 그죠? 왜냐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는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바뀐 걸 세야 되는지 안 세야 되는지 헷갈리시면 전체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부터 9까지의 카드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이런 문장 제가 좀 강조 드렸고, 9C2죠, 9C2. 4 또는 5가 적힌 카드를 꺼낼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4만 꺼내도 되는 거고 5만 꺼내도 되는 거고 4랑 5를 동시에 꺼내도 되는 거거든. 그럼 4를 꺼내는 상황은 얘가 하나 뽑혀 있다 치고 나머지 1, 2, 3, 5, 6, 7, 8, 9가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4 포함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5도 51, 52, 53, 54, 56, 57, 58, 59 해가지고 8개가 있겠지. 여기서 겹치는 거 뭐 있겠어요? 그렇지. 45, 54 이런 게 겹치는 거죠. 쌤, 왜 이번엔 안 바꿉니까? 9C2 속에는 바뀐 경우의 수가 안 들어있어요. 그쵸?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빼시면 돼. 됐죠? 여러분 어제 잘 쉬었어요? 오늘 하루 쉬었다고 계산이 안 된다 지금. 이래. 너네도 열심히 해야 돼. 나 같은 사람도 하루 쉬면 계산이 잘 안 돼요. 약분 한참 생각했네. 그렇다는 얘기야. 11번. 자, 어느 지역에서, 자, 이제 확률로 계산하는 거네. 확률 계산하는 거야. 개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5분의 1,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6분의 1, 또 모두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15분의 1이래요. 뭐 이런 얘기지. 자, 이 지역에서 임의로 한 가구를 택할 때 택한 가구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어디 갔어? 개 확률이랑 고양이 확률 욕 같네. 더해가지고 이 교집합 한번 빼면 되죠. 30으로 통분하셔야 되고 30분의 9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풀어온 사람들은 답 좀 봐주세요. 내 답지가 없네. 뭐 확통 답지 없어도 되지 뭐. 근데 오늘 내가 계산이 좀 이상하니까. 자, 넘겨서 64쪽 19번 봅시다. 64쪽 19번.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또 나왔다.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콤비네이션으로 뽑는 거고
이제 뭐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건 안 세는 거야, 그죠? 뻔행 카드에 적힌 두 수가 연속하지 않은 자연수일 확률은, 그러면 반대로 연속된 자연수가 뽑힐 경우의 수를 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전체에서 빼버리시면 되지. 이렇게 뭐 확률 관점에서는 1에서 9C, 12C 2분의 11을 뺀다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12C 2면 66이네. 그럼 요거 6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5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죠? 유연하게. 자, 20번도 봅시다.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 구해달라 그랬는데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수학 하개념이 잘 안 되어 계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쓰세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럼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여가지고 그죠? 4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아닌 것 찾기가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개수를 구해놓고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지. 뭐 1에서 빼도 되고. 1대1 대응 개수 어떻게 구하는 것이요? 얘가 4개. 얘는 몇 개? 3개. 그렇지. 그러면은 1-32분의 3이네요. 자,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음. 여기가 많더라고. 65쪽. 21번부터 24번까지 다 풀 거야. 내가 어떻게 풀어준다 그랬어, 이거? 여사건 문제들. 여사건으로도 풀고 전공법으로도 풀고 쉬운 문제에서 두 가지로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어. 자,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3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표시할 때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문제가 3개 있는 거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마치 동전 던지듯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지 않으니까 다 써드립니다. 자, 다 맞추는 경우의 수. 그 다음 2문제만 맞추는 경우. 그 다음 1문제만 맞추는 경우. 그 다음 다 틀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답이 8분의 7이야. 근데 이제 여사건으로 한다 치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의 반대말은 모두 틀린다거든. 그래서 얘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전체 1에서 빼버리는 방법이 있죠. 괜찮죠? 괜찮죠? 자, 다음 22번. 자,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보세요. 여학생이 몇 명이야? 2명. 이 앞자리에다 여학생 1명 세워보자.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죠? 2개. A 아니면 B. 그 다음에 남은 자리 5개고 사람도 몇 명 남아있니? 5명. 이거 팩토리얼이야. 아시겠죠? 자, 얘도 똑같아요. A, B
5팩토리얼. 근데 여러분 여사건 하실 때 사실 이게 제일 힘든데요. 여기 여자 오는 거 있죠? AB 아니면 BA.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 4명 가운데 돌리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경우에서 구하실 때 얘네 둘이 더 한 다음에 이건 빼야 돼요. 왜죠? 그렇지. 위에 5명을 돌리다 보면은 내가 A 세워놓고 돌릴 때 분명 B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분명 여기 B 앉혀놓고 여기 A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건 빼셔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 여사건 문제 풀 때. 아니 저기 경우에서 문제 풀 때. 그래서 제가 전공법 중에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양쪽 끝에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여학생이 오는 거 계산할 때 뒤에다 남자애를 넣어버려. 뒤에 여학생이 오는 거 계산할 때 앞에 남자애를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양쪽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를 계산하면 얘네들은 1번, 2번, 3번에 겹치는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덧셈만 하면 되거든. 자, 여기 여학생 2명, 여기 남학생 A, B, C, D 중에 1명 앉혀놓고 AA, AB, AC, AD, BA, B, B, BC, BD 이렇게 8개 세워놓고 여기 4팩토리얼. 이것도 똑같을 거고 얘는 A, B의 4팩토리얼. 아시겠어요?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여기 봐. 여기 봐. 16개에 2개, 24가 18개야, 그죠? 자, 요것도 봐봐. 자, 10개고요. 얘도 24가 10개고요. 얘는 24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10개, 10개에서 2개 빼면 몇 개예요? 18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같아. 이따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만 잘 깔아주면 되는 거지. 자, 솔루션 3. 여사건 이용해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와야 된다. 의 반대말. 모두 남학생. 그렇지. 자, 그럼 여기에 라지 A, B, C, D, 라지 A, B, C, D 중에서 2명이 와야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에다가 그럼 요렇게 앉힌 거야, 지금. 나머지 남자들, 여자들 싹 세워주면 되지. 그쵸? 이걸 전체에서 빼도 답은 똑같아요. 되겠죠? 오케이. (5분의 3) 이렇게. 얘들아, 사실 이 문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은 거야. 알겠지? 여사건 만약에 전공법으로 풀면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에서 겹치는 거 없나 잘 보셔야 되고. 알겠죠? 23번 갑시다. 자, 4명의 학생이 각각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를 정해 화분에 물을 주기로 하였대. 4명이 각각 임의로 하나의 요일을 택할 때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은? 그럼 다 다른 거 구해서 빼면 되잖아. 그죠? 1, 2, 3, 4, 5일이 있어요. 학생은 4명이 있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일 몇 개야? 5개. 여기까지만 해놓고 원래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5, 5, 5, 5겠네. 기호로 좀 써드릴게. 5명이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할 수, 4개를 나열해주는 건데 이제 5P4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되겠어요? 125분에 24니? 내가 1에서 빼야 되지. 이렇게 해서 4번. 민성이 돼?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다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24번 갑시다.
자, 당첨 제비 n개를 포함한 9개의 제비래요. 그럼 당첨 제비가 n개라고 했으니까 당첨이 안 되는 제비는 9-n개고 전체 당첨 제비의 개수가 n개다, 지금 이런 뜻이야. 자,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2분의 5래요. 이게 무슨 얘기니? 이래서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알려줬으니까 당첨 제비가 안 나올 확률이 12분의 7이란 얘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당첨 제비가 한 개여도 되고 당첨 제비가 2개여도 되는 거잖아. 그 확률이 12분의 5란 얘기니까 당첨 제비가 없을 확률이 12분의 7인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세팅을 무시해요. 이 세팅을 무시하시고요. 당첨 제비 아닌 거 있죠? 당첨 제비 아닌 걸 X개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자, 그럼 당첨 제비 안 나올 확률은 92분의 XC인 거지, 그죠? X에서 2개 뽑는 거. 이게 이제 12분의 7이란 얘기야. 되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 원래 다 이펙토리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이제 콤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그냥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해도 돼. 알겠죠? 자, 올리고 올려주면 12xx-1은 7 곱하기 8 곱하기 9. 이 9, 8에 72니까 얘랑 나눠주면 6이거든?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나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푸실 때는 이 x들이 거의 자연수니까 그냥 푸는 거야. 이걸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시는 게 아니라 x 몇이에요? 7. 돼요? 근데 답은 7이 아니야. 답은 2야, 2. 그죠? 당첨 제비 개수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6쪽으로 옵니다. 1번, 6번 볼 거예요. 1번, 6번. 자,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8이고, 얘들아, 동전 n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죠? 이게 8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동전 개수를 준 겁니다. 자,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의 개수가 A라 그랬어. 그러면은 앞, 뒤, 뒤, 뭐 앞, 뒤 해서 3개인 거죠? 그래서 이게 3. 그럼 2번이네. 되죠? 별거 없죠? 오케이. 6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생산된 원두가 각각 4병씩 있대. 이렇게 쓸까요? 자, 이 12병의 원두 중에서 임의로 3병을 택할 때 3병 모두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택할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그냥 12개의 공 중에서 공 3개 뽑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끝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초철이라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다른 문제를 디자인하기도 좋아요.
아, 2구나.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9쪽, 68쪽. 여기도 세 문제. 13번 갈게요.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요. 이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 거고. 근데 A랑 배반이려면은 내가 배반인 사건을 X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2,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이랑 4랑 6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8개, 8개. 공집합을 제외해라 뭐 이런 말 없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8개야. 이렇게 8개예요. 집합 X로 가능한 것들. 오케이. 자, 15번 봅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자, 점들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좀 달아보세요. 이렇게. 총 몇 개 있죠? 7개 있죠. 자,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7C3.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전체 확률 1에서 빼줄 거예요.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안 만들어질까? 그렇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 5개 중에서 3개가 선택이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계산 맞나? 765, 32, 75, 35.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너네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니? 비슷한 거야. 야, 이게 더 해봐. 40? 야, 말이 돼? 이상하지? 맞아요. 10개가 오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교집합에다 이렇게 10개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15개가 되고 얘가 5개가 되면서 딱 맞아 30개. 요 10이 2번 세진 거거든. 자,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확률의 덧셈 법칙 자체가 집합의 덧셈 법칙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풀 수 있어. 이거 둘이 더해봐요. 12분의 17이죠. 12분의 5가 오버됐죠. 답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정석풀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석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문제에서 준 얘가 다 어디 들어있는 공식이냐면 PA 합집합 B 공식에 들어있는 애야.
여기서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랑 자리를 바꿔주면 A 교집합 B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거든. 자, 얘는 12분의 17이었고 맞죠? 자, 최소값부터 구해봅시다. 최소가 되려면요, 얘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 얘가 커야 전체적으로 최소가 돼요. 맞아요? 여러분, 표본 공간은 원래 확률이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럼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얘가 A 합집합 B일 때예요. 오케이? 바깥에 원소가 한 개도 없고 그냥 이 안쪽에 다 들어있을 때 이때가 P A 합집합 B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딱 1을 넣어주면 이게 최소값이 돼. 아시겠어요? 근데 별로 풀이가 느낌이 없죠. 근데 가운데 겹치는 곳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되고. 최대값 한번 찾아볼게요. 최대값 12분의 8을 빼요? 맞아, 맞는데 너의 뇌가 궁금하다. 왜 12분의 8이지? 이따 물어볼게. 궁금해졌어. 답은 봐봐. 뭐 어쩌라고? 최대값 구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괜찮아. 아니 12분의 7에서 뭔가를 뺄 건데 조금만 빼야지 얘가 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너네 합집합이 최소일 때는 언제게? 지금 누가 더 커요? B가, 그치, 많이 겹칠 때라는 표현 좋다. 많이 겹칠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아? 그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B 안에 A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면 3분의 4거든. 알겠어요? 그럼 P, A 합집합 B는 총 몇이야? 그냥 4분의 3이 돼버리는 거지. 얘가 4분의 3일 때가 얘 최소값, 얘 최대값이라고. 그래서 지금 12분의 9를 빼는 거냐? 뭐야? 이거 12분의 8이야? 12분의 9지? 교집합 구하는 거라서 12분의 9 빼야 돼. 잠깐만. 4분의 3. 4분의 3이면 12분의 9 빼는 거니까 12분의 8 맞지? 이게 몇이지? 3분의 2? 근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교집합이 그냥 PA죠? 그래서 3분의 2가 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쉬운 건데 그냥 구조가 어릴 때 배운 거여서 이거 틀리면 정말 아쉽겠죠, 이런 거. 알겠죠? 까먹지 좀 마세요. 두 집합의 교집합 최대값 구할 때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교집합이 제일 커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확률 끝. 조건부로 갑시다. 갔다 와. 자, 조건부는 여러분 74쪽 먼저 보시죠. 얘들아, 저번 시간에 우리 개념 21번 위에다가 뭐라고 썼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그냥 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불필요해 보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PB를 구하는 게 있잖아. 이 PB를 구하는데 먼저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어디야? 여기. 그죠?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A 여집합이면 A의 바깥쪽이고 B랑 교집합을 하면 여기거든. 알겠어요? P, B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P, B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분모에 들어가. 분자에는 뭐 올려야 돼? 이거 분자에다 뭐 올려야 돼요? 그럼 지금 개념 21번에서 준 개념으로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 분모가 이렇게 생기지 않니? 맞아요? 똑같은 부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즉 분모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다 보면 분자의 확률이 공짜로 계산되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개념 21번의 주된 주제야. 자, 35, 36 볼게요. 36, 37 볼게요. 근데 저거 B의 B가 분자예요. 어씨. (36) 안 해도 되죠? 37로 봅시다. 37도 했어요? 안 했죠? 36은 내가 했어. 좋아요. 아, 서연이가 확실히 확통 들을 때는 애가 컨디션이 좋네. 그러니까 이 뒤에 미적 가면 이제 애가 정신을 놓는 거네. 좋았어. 윤서랑 연아는 이제 잠 깨야 돼. 자, 꿀이 들어있는 송편 2개를 포함하여 7개의 송편이 담겨있는 A 접시라고 했어. 접시인데 내가 그냥 주머니처럼 쓸게. 자, 꿀 담겨있는 게 2개고 꿀 안 담겨있는 게 5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꿀이 들어있는 송편 2개를 포함하여 6개의 송편이 담겨있는 접시 B라고 했어요. 그럼 꿀 없는 게 이렇게 4개 있는 거야. 자, A,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1개의 송편을 먹었더니, 자, 밑줄 꿀이 들어있는 송편이었을 때 P꿀 지민아 P꿀 택한 접시가 B일 확률을 이런 거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분모에 못 갈아야 돼요? P꿀 분자에 못 갈아야 돼요? B꿀. 그럼 내가 일단 꿀떡 먹을 확률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꿀떡은 A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B에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럼 A에서 꿀떡 먹을 확률 한번 구해볼게.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맨 처음에 꿀떡 처먹처먹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접시를 골라야 돼요. 그럼 A 접시를 고를 확률도 B 접시를 고를 확률도 다 2분의 1이지. 내가 A 접시를 골랐어. 그럼 여기서 꿀떡 넣을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 거고, 왜냐면 얘들아 접시를 고르고 꿀떡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거든. 확률은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곱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게 바로 B에서 꿀떡 먹을 확률이야. 다시 이거 뭐라고? A에서 꿀. 이거 뭐라고? B에서 꿀. 이거 갖다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어, 42를 곱해도 되겠니? 이렇게요. 자, 이 구조 그대로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조져볼게. 그래서 우리 49쪽부터 하자. 49랜다. 79쪽부터 하자. 이 구조 그대로 조져드릴게요.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조건부도 족밥이야. 얘들아 필기를 이렇게 해. 24번 위에 있는 공식에다가
됐죠? 자, 24번부터 봅시다. 희수가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외출할 확률이 5분의 4. 얘는 왜 이러는 거지?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나야지 무슨 확률이 5분의 4는 뭐야? 그럼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갈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문장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네 둘이 6건이야.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우산 왜 갖고 가는 거야? 우산을 가지고 갈 확률이 3분의 1. 그럼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갈 확률은 몇? 3분의 2. 이렇게. 일단 요게 판단이 되셔야 돼.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희수가 일요일에 우산을 가지고 외출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 희수가 일요일에 우산을 가지고 외출할 확률. 아시겠죠? 해봅시다. 일요일에 비가 와, 안 와? 몰라요. 대신 비가 올 확률은 몇 %인데? 비가 올 확률이 40이야? 그죠? 그럼 비가 온다 쳤을 때 얘가 우산을 가지고 갈 확률은 5분의 4. 이게 바로 뭐냐면 비가 올 때 우산 가지고 갈 확률이야. 플러스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비가 안 올 확률은요. 이때 우산 가지고 갈 확률은 3분의 1. 굳이 기호로 쓰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우산을 가지고 갈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는 것이. 됐죠? 계산합시다. 풀어 오신 분들 답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27번으로 갈게요.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9개의 제비 중에서 현우, 지은 두 사람이 자 순서대로,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제가 비보건 추출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은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현우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뭐 끝났네. 9분의 3 곱하기 8분의 2네요. 됐죠? 오히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못 푸는 문제고, 28번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부 확률이 녹아있네. 아까 그 구조를 잘 기억해보자, 우리.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 분자가 나오는 형태.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구슬 4개, 흰 구슬 3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3개. 자, A, B 두 주머니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려고 해. 자, 꺼낸 구슬의 색이 서로 다를 때 P 서로 다름. 이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그럼 분모에 못 갈아야 돼요? P 서로 다름. 그럼 서로 다른 구슬은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A에서 다른 구슬 나올 확률. 그렇죠. 일단 2분의 1을 하고 A 주머니가 일단 선택이 돼야 되니까 7C 2분의 4C1 곱하기 3C1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요거 좀 익숙해지세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 이거 밥 먹듯이 했었는데 흰색 하나 블랙 하나 이렇게 다름. 그 다음에 B에서 다른 구슬 나올 확률은 일단 2분의 1 곱해주고 6 뭐야 저거? 5C 2분의 2C1 곱하기 3C1 이렇게 해요. 알겠어?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저 5C2, 2C1, 3C1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강조 많이 하고 있어. 블랙 2개, 화이트 3개가 있으면 5C2의 의미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겠어? 2C1 곱하기 3C1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해서 6개. 알겠죠? 자, 그럼 분자에 올려야 되는 게 분모에 들어 있습니다.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굳이 기호로는 안 썼지만 A에서 서로 다른 게 나올 확률. 요거. 그대로 갖다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계산만 합시다. 자, 일단 분모 분자 2 곱해서 없애주시고 7C2면은 7개 42, 21, 21분의 12네. 그 다음에 5C 10분의 6. 3으로 떼면 7분의 4. 7분의 4. 5분의 3. 7호 35분의 20 더하기 21. 41. 그 다음에 위에 게 7분의 4. 그럼 35분의 20이니까 35 떼고 41분의 20이야. 됐어요? 답은 맞을 거예요. 이거 기억합시다. 중간고사 문제예요. 근데 27번에 답이 3번이에요. 27번? 아이고.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9개 제비 중에서 현우, 지은 두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는 거구나. 얘들아 27번 다시 뽑을게요. 내가 다시 풀게요. 내가 지은, 현우 이 순서로 뽑는 줄 알았어. 27번 다시 풀게요. 지금 순서가 얘들아 현우가 먼저 뽑고 지은이가 나중에 뽑는 거네. 그래서 문장 보세요. 지은이가 뽑았을 때 현우도 뽑을 확률이니까 P 현바치거든. 그죠? 그럼 분모에 일단 지은이가 당첨될 확률을 깔아야 돼요. 지은이가 당첨돼야 돼. 현우는 당첨될 수도 있고 당첨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분모에 깔아야 되는 조건부 확률은 일단 요걸 깔아야지. 9분의 3 8분의 2. 당첨 안 되고 당첨되는 건 9분의 6 8분의 3. 왜냐면 당첨 재비 개수가 안 줄어들었을 테니까. 분모에 올려야 되는 건 동시에 당첨되는 거. 요거 올리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올리시는 거야. 됐죠? 순서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확률이 갑자기 복잡해지지.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에요. 됐죠? 됐죠? 자, 29번 갑시다. 얘들아, 그 유난히 확률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간혹. 내가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곱하는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볼게. 어떤 건전지 공장에서 있잖아. 어떤 건전지 공장에서
A 공장에서 40%를 생산하고 B 공장에서 60%를 생산을 해. 근데 A 공장 불량률이 이 10%고 B 공장 불량률이 20%야. 이러면 회사 망해요. 근데 어쨌든 알겠어? 그러면 A 공장에서 불량을 만들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공장에서 불량을 만들 확률. 봐봐. 40% 60% 생산이라며. 일단 생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100개 생산하는데 40개를 A, 60개를 B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하셔도 돼. 알겠어요? 근데 A 공장 불량률이 몇이라고? 그럼 여기서 10%가 불량이 난다는 거 아니야? 몇 개? 4개지, 그렇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거든. 계속 확률이 이렇게 내로우하게 좁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근데 이거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알겠어요? 이 개념이라면 아까 그 주머니들 있는 것도 비슷하죠. 걔네들은 공장 2개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꿀떡 먹을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되겠지? 나 이렇게까지 설명했다. 할 수 있어요. 빨리 와. 자, A, B 두 기계로 각각 제품의 40%, 60%를 생산하는데 5%가 A 불량률이고 2%가 B 불량률이야. 자, 이 공장이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조사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P, 바불. 근데 그게 B에서 생산한 제품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분모에 못 갈아야 돼요. P불. 그 다음 뭐 P, 비교불 뭐 이렇게 써도 되고 P, B에서 불 뭐 이렇게 써도 돼. 그럼 불량일 확률은 A 공장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이랑 B 공장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이랑 더해줘야겠죠. A 공장의 불량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생산성에다가 불량률까지. 너무 당연한 문장이야. 알겠어? B 공장의 불량 개수, 불량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알겠죠? 생산성에다가 불량률까지. 아시겠어요?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건 B에서 불량. 그렇지. 요걸 올리시는 거지. 분모 분자에 1000 곱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32분의 12니까 4로 나누면 8분의 3이야. 이렇게 해서 1번이고 조건부까지 끝났어요. 앞에 문제 조금 더 풀 거 있지만. 됐어요? 이거 이해 잘 되죠? 이해 잘 되죠? 자, 휴식하고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이론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앞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5분까지 쉬세요. 자, 여러분 그 방학 때부터 진행되는 시간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요일,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정시 수학을 할 거예요. 방학 동안 수학 1, 수학 2 다 보는 거고요.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하면서 평가원 기출을 풀 건데 난이도는 2, 3점하고 우리 저기 지금 12월 달에 정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지금 요거 좀 하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 들어가는데 난이도는 요 난이도 문제들을 풀이할 거야. 그럼 요 수업만 잘해도 원점수가 계산이 안 되노. 둘둘둘 24 76이에요. 76점이면 산모 기준 2등급, 수능 기준 3등급. 아시겠죠? 이건 아마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사실 다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 너네 확통 미적 풀면서도 지금 저기 뭐야 그 수학 1이 안 돼서 못 푸시는 분들 많잖아요. 들으셔야 되고요. 뭐 시중교재 난이도로 치면 근데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교재 다 만들고 나서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중교재로 할 거거든. 난이도는 어삼취사 난이도예요. 요거를 이번 방학 때 잘 듣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 3월에 수능 특강 하시고 4월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5월 달부터 이제 어려운 4점 기출들 저랑 정복하면서 6월 달에 수능 완성하고 그 다음에 또 4점짜리 기출들 정복하면서 8월 달에 EBS 파이널 하고 그 다음에 엔제랑 실전 모의고사 풀면 11월 수능 치는 거거든요. 수능 특강 3월부터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수능 특강은요 수원, 수투, 확통 다 합쳐도 3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메인 확통반 1시, 3시. 금요일이에요. 네, 1시, 3시요. 너 저번 시간에 안 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미적. 미적 하시는 분들은 내신 잘 맞는 거 뭐 초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 잘 하시면 되고. 자, 요거 두 개는 꼭 하셔야 돼요. 기준을 잡아줄게. 내가 여기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에 쌤 저는 그냥 정시는 안 할게요 하고 관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걔는 1.7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신 1.7이면 그래 뭐 수시만 해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2달 놀 거니까 니들 이거 안 하면 2달 동안 정시 수학 열심히 해서 3모 때 등급을 받아봐요. 그럼 내 대학 디자인이 아예 달라질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 일단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테니까 안 할 사람들 있으면 나한테 개인톡을 보내요. 그게 낫겠죠? 아시겠죠?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수학을 많게 3개 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적게는 2개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비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수업 시간은 주당 6시간인데 일단 한 과목 들으시려면 여러분 원비 3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한 과목 추가하면 15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적 같은 분들은 3과목 들으셔야 되잖아요. 3개 들으시는 분들은 공짜입니다. 이거. 아주 괜찮죠? 아시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진 않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윈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그냥 윈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뭐, 이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자기가 뭐 어디서 특히 저런 애들일수록 윈터를 해야 되거든요. 스카가든 뭘 하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돼요. 윈터 여부, 그 다음에 정시 들을지 안 들을지. 그치?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정시 오늘 듣는다고 내가 알고 있을게. 월요일까지 연락 주셔야 돼요. 내가 단톡방에도 남길게요. 그리고 확통은 내가 방학 동안 확통 몇 번 돌려준다 그랬어? 3번 돌려줄 거야, 3번. 1회독 할 때 띄엄띄엄 풀 거고 2회독 할 때 다 풀 거야. 마플로 2회독 해줄 거예요. 사실 속도를 조금만 내면 확통은 방학 때 수능 특강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봅시다. 개념 22번. 독립과 종속. 얘들아, 개념이 헷갈려. 잘 들어야 돼, 오늘. 근데 다 배우고 나서 문제 푸는 건 쉬워요. 근데 개념이 조금 열받습니다. 자, 독립을 이해하시면 종속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독립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의는 이래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안 써도 돼.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일정하면 우리가 A와 B를 독립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상상하기 쉽거든요. 주사위 던지는 거. 너네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에 1이 나왔어. 그렇다고 두 번째 사건에서 1 나올 확률이 줄어드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물론 실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동전 던지는 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건 뒷면이 나오건 간에 두 번째 동전에 앞면 나올 확률이랑 두 번째 동전에 뒷면 나올 확률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10개의 당첨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제비가 있는 거야.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제비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처음에 당첨될 확률 몇이야? 10분의 2, 즉 5분의 1이지. 내가 이 공을 보고 다시 넣고 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도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 자,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추출해서 독립과 종속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을 들고 집에 가요. 그럼 공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나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변하겠지. 이런 걸 종속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호, 그 공식으로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말로 써볼게.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다 같다고.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독립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부족해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아이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B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일정하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 뒤쪽을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뒤쪽을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알겠죠?
오케이. 적으셨고.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이 좀 간단해지는 이 독립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가 약간 바뀝니다. PA 교집합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었어요? 그렇지. 맞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니? 아니거든? 약간 다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줬었단 말이야.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안 적어도 돼. 그럼 여기서 뭘 쌩 깔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쌩 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PA 곱하기 PB로 바뀝니다. 아니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곱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죠. 근데 뭘 날릴 수 있다고? 이 뒷부분을 날릴 수 있다고. A와 B가 독립이면. 자, 정리하면 A와 B가 독립일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띡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식이 바로 독립 판정 방법이야. 정의는 이렇지만요. 이걸로 독립성을 판정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선 연습해 볼 거지만 얘로 독립을 판정합니다. 내가 안 적어도 된다 그랬죠? 개념 23번 펴보세요. 자, 개념 23번 펴시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다 별표 치시고 써요. 독립 판정 방법. 얘가 독립 판정 방법이야. 그 1등급에 날고기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문장으로 물어보면, 증명하듯이 문장으로 물어보면 이 수를 잘 못 쓰는 애들이 있거든. 조금 연습해 볼 거야. 자, 80쪽 잠깐 봅시다. 일단 뭐 1, 2번 같은 건 그냥 니들 독립일 때 얘랑 같은 거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라서 2분의 1이라고 답 쓰시면 되고요. 너네 A, B가 독립일 때 얘랑 같은 거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서 그냥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을 좀 잠깐 볼게요. 자, 5번에 밑줄 하나 그어봅시다.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자, 지금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2개를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인 거야. 어쨌든 한 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넣어. 그러면 공의 개수가 계속 유지돼, 변해. 이런 건 독립일 거야. 근데 그걸 증명해 보자고. 자, 지금 A 사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입니다. 자, B 사건이 뭐냐면요. 두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이에요. 맞죠? 그럼 P, B바 A. 이거 문장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꺼낼 확률. 이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분의 6. 분해,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조건부를 제대로 공부한 건데 이제 여기선 그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도 해볼 거야. 이건 뭐냐면 얘들아,
A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B 사건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A 사건이 뭐라고? 첫 번째 흰공. 첫 번째 흰공을 꺼내가지고 누가 보고 다시 놓고 이제 집에 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흰공 꺼낼 확률 물어본 거라고. 그냥 바로 10분의 6이에요. 근데 이제 서연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준 애들은 이 P, B바 A를 이렇게 풀고 싶어 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자기가 제대로 공부한 거야. 알겠어? PA 볼까? 10분의 6이겠지, 그래. 자, 이거는 문장으로 먼저 읽어봐. 첫 번째 흰공이 뽑히고 동시에 두 번째에도 흰공이 뽑힐 확률. 얘가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이에요. 알겠어요? 윽윽 지우면 뭐야? 10분의 6.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10분의 6이야. 이해되시죠? PB. 얘 당연히 10분의 6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흰 공을 뽑아가든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아가든 그냥 계속 유지가 되거든. 맞죠? 오케이. 자, 다음 6번 봅시다.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밑줄 읽어보세요. 그래서 1번에서 PBA랑 PB가 같았죠? 그래서 독립. 알겠죠? 아까 5번에서. 얘 10분의 6, 얘 10분의 6이었죠? 그래서 독립. 둘이 같은 거 증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시다. 위에다 써보세요.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럼 봐봐. 첫 번째 사건 A가 일어나면 흰 공이 뽑힌 거지. 이걸 갖고 집에 가는 거야. 흰 공 개수가 좀 줄겠네. 근데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으면 AC 첫 번째 흰 공 안 뽑히면 첫 번째 그쵸.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C를 문장으로 써서 뭐예요? 첫 번째 검은 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 어쨌든 내가 흰 공을 뽑아서 가져가는 거랑 검은 공을 뽑아서 가져가는 거랑 공개수가 막 변하지. 전체 공개수는 9개지만 이렇게 되면 흰 공개수가 줄 거고 이렇게 되면 검은 공개수가 줄 거잖아. 그럼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걸 종속이라고 한다고. 근데 확인해 보자고. 확인해 보자. 자, 먼저 뭐 물어봤어요? P, B바 A, 그죠? 얘들아, 이게 문장을 잘 이해하면 뒷판 공식적인 계산 말고 그냥 센스로 풀 수 있어. 여기 P바 A씨도 한번 구해볼 거야. A씨, 이봐. 이거 봐봐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 흰 공을 뽑아갔을 때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물어본 거야. 그치? 지금 검은 공, 흰 공이 몇 개씩 있었냐면은 검사 흰 6 있었어. 알겠어? 자, 사건 A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5개가 돼. 이때 흰 공 뽑을 확률. 이게 9분의 5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막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밑에 거 해봅시다. 검사 흰 6이야. 근데 A씨 흰 공이 안 뽑혔어.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여기서 흰 공 뽑힐 확률. 그렇지. 자, 둘 다 써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 나는 조건부를 배우다 와서 그런지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P, B바 A는 분모에 못 갈려야 돼? PA 분자에 못 갈려야 돼? PA 요집합 B
그럼 PA는 뭐 어차피 10분의 6일 거고, 그죠? 이거는 첫 번째 흰 공이 뽑히면서 동시에 두 번째에도 흰 공이 뽑히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5, 그죠? 그럼 이렇게 윽윽 지워지니까 9분의 5만 남죠. 공식에 오류는 없으나 좀 수고스럽다는 얘기지. 되죠? PB. B가 뭔데? 두 번째 흰 공. 야, 우리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야.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첫 번째 그거 뭐 나와야 돼? 몰라.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구할 때는 얘가 흰 공 나올 때 흰 공 나올 확률하고 얘가 검은 공 나왔을 때 흰 공 나올 확률하고 다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익숙하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블랙 화이트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6. 화이트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5 계산하면 90분의 24 하나, 90분의 30 하나 더해주면 90분의 54. 9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6. 쌤, 그럼 10개 중에 6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산 이렇게 해봐야 돼요. 알겠죠? 계산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결론. 같아, 달라. 종속, 이렇게요. 꽤 짜증나죠, 문장들이. 근데 이제 뒤에 유형완성 수업 가면 이런 유형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초 문제에서만 연습할 수 있는 유형이고, 이게 내신에서 나오면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 알겠죠? 틀리시면 안 돼. 넘겨요. 근데 실제로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얘가 좀 더 잘 나와요. 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일단 7,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네 공식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정도. 자, 7, 8번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P, A 교집합 B랑 PA 곱하기 PB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는 독립 판정 방법으로 해보란 얘기야.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0.14 맞죠? 똑같네. 독립. 그냥 이 정도. 공식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제 9번인데요. 나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날 좀 알려줘요. 자. 이거 봐요. 사실은 구라야. 그래도 봐봐. 난 알아요, 왠지. 자, 근데 봐봐요. 안지 얼마 안 됐어. 10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근데 20대 후반에 알았던 얘기야. 새삼 나이 차가 느껴지죠? 하, 10년 전에 결혼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늦었다 그랬어? 빨리. 나도 빨리 하고 싶지. 저희가 갈게요. 어딜요? 식장에? 그 식장 와도 되지. 난 나보다 빨리 결혼을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저희가 갈게요. 큰일 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뭐 집합으로도 쓰고 PA도 써보자.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집합으로도 써보고 확률로도 써보자. 괜찮죠? 이런 문장들을 완성해 가면서 하셔야 이제 쟤네들이 안 헷갈릴 거야. 자, PA, PB를 구하시오. 구했네요. 자, P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라는 문장을 보고, 으악! 이걸 곱하는 놈들이 있어. 그건 안 돼. 아직 독립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알겠지? 이걸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야. A 교집합 B는 뭐야? 짝수면서 소수.
여기서 A 교집합 B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쵸? 그럼 확률은 6분의 1.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교집합이랑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뭐야? 종속.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 난 이게 이상해. 주사위는 무조건 독립 같지 않아? 그래? 난 이거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내가 확통을 진짜 못해요. 이게 왜 종속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겹치가 않아요. 2 때문에? 아니야. 숫자 2 때문 아니야. 이게 겹쳐도 독립일 때도 있어. 뭐 이제 나중에 공부해봐요. 이 원소 종류, 원소 개수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돼. 어쨌든 얘들아,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감으로 때려 맞추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10번부터 나머지는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17번, 18번은 여러분들 자, 여기 17번 위에다가 써봅시다. 자유투. 야, 니네 내가 타격이라고 쓰면 이해할 수 있어? 타격. 배트로 공 때리는 거. 타율. 이런 거 다 독립이야. 확률을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이런 관역 맞추기. 이런 것도 이제 독립이에요. 진짜 실전에서는 내가 막 쏴서 맞추면 내 명중률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그런 거 제끼고 그냥 하는 거야. 자, A, B 모두 성공.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A, B 모두 명중. 0.75랑 0.6이랑 곱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개념 24번 독립 시행으로 갑시다. 자, 독립시행, 밑줄. 독립인 사건을 n회 시행한다. 이런 뜻이야. 독립인 사건을 n회 시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좀 없었는데 요새 애들이 워낙 글을 읽기 싫어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 그럼 독립인 사건은 뭐가 있을까? 내가 앞에서 이미 힌트를 다 줬어요. 그래요. 이렇게 안 줄고 수업 들으면 얼마나 이뻐. 주사위 동전 던지기. 쌤 주사위 아니라면서요.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독립인, 그러니까 뭐 짝수, 소수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말고 뭐 계속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거나 계속 홀수가 나올 확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독립이야. 자, 주사위 동전 던지기 쓰세요. 나중에 쌤 이게 왜 독립이에요? 하고 묻지 말고. 그 다음에 자유투, 타율, 관역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객관식 문제 풀기요. 여기에는 OX 퀴즈도 포함이야. 너네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맞출 확률이 몇 %일까? 5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OX 퀴즈가 있어. 한 문제 맞출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야.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자, 여기 공식에다 일단 네모 쳐주시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 얘들아. 조건부 뒤에 나와가지고 더 쉬워 보여, 이게. 자,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요, n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같이 구해볼 거거든요. 저처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처럼 확률과 통계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이해를 해야 쉬워. 자, 지금은 조금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5회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뭐 사건 A는 내가 가정할게요. 2 이하의 눈이 3회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5회랑 3회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사건 A니까. 오케이? 갑시다. 내가 주사위 몇 번 던진다고요? 5번. 근데 여기서 사건 A가 몇 회 일어나야 돼? 3회.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걸 내가 동그라미, 사건 A가 안 일어나는 걸 내가 X라고 써볼게. 그럼 첫 번째 1, 2가 나오고, 두 번째 1, 2가 나오고, 세 번째 1, 2가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다섯 번째 안 나오고. 이러면 3회 일어난 거죠. 맞아요? 각각 다 독립이거든? 잘 봐. 첫 번째 시행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몇? 6분의 2. 그렇지, 잘했어. 3분의 1이죠. 곱하기 두 번째 시행에서도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 확률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겠지, 그지? 또 3분의 1. 3분의 1 몇 개? 3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행에서는 안 나와야 돼. 그러면 3분의 2. 그죠? 3, 4, 5, 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3, 4, 5, 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렇게요. 돼요? 되죠? 야, 근데 5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 이하의 눈이 3회 나올 확률이라며. 그럼 꼭 앞에 3번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닐걸? 이렇게 해도 될걸? 이렇게 나와도 될걸? 이렇게 나와도 될걸? 근데 여러 가지 개수가 있겠지만 결국 동그라미의 개수와 x의 개수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유지가 되죠? 그럼 어차피 3분의 1은 몇 개일까? 3분의 2는 몇 개일까요? 2개예요. 그럼 그냥 여기다가 저 줄 개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줄 개수는요. 잘 보세요. 5개의 칸 중에서 동그라미를 3개 선택하는 거잖아. 5C3이. 그래서 얘 확률이 5C3 곱하기 3분의 1의 3승 3분의 2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저 밑에 거야. 자, 설명해 줄게 이제. 자, 공식에 네모치고 별표는 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밑줄 거세요. A가 일어날 확률이 P. 지금 여기서는 P가 뭐겠어? 3분의 1이야, 3분의 1. 알겠죠? 그럼 봐봐. N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1, 2, 3, 4 해가지고 N개의 어떤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N개의 어떤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R회에 일어난다라는 건 동그라미가 몇 개? R개. 나머진 다 X.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P가 몇 개? R개. 그 다음 이 P의 반대말, P의 반대말, 요 3분의 1의 반대말 항상 뭐겠니? 1-P겠죠. 이거를 기호로 Q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요 지수는요. 둘이 더해서 다시 N회가 되면 돼서 N-R이야. 그리고 앞에다가 뭘 곱해? NC, R. N개 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사건 하나의 확률을 구해놓고 콤비네이션을 곱해버리는 거지. 됐죠? 엄청 쉬워요, 문제. 자, 26번 보세요.
아, 그래서 얘들아, 아이고, 26번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 우리 네모 쳤잖아. 이 공식 얘들아, 이렇게 좀 바꿨잖아요. NC 아래 P R승 Q N-R승 괄호 열고 Q는 1-P. 왜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재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재가 더 많아. 나중에 교과서에서 Q 보고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응, 26번 보세요. 자, 어느 양궁 선수가 관역의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5분의 4래. 이거 이제 여러분들 PA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니, 독립시행에서는 그냥 P라고 씁시다. 그럼 Q는 몇이에요? 못 맞출 확률이란 뜻이야. 자, 지금 10점 영역을 2번 이상 맞힐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10번인데 지금 얘가 확살을 3번 쏘는 거잖아. 그죠? 2번 이상 맞출 확률이지? 그러면 동그라미 2개인 거.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개인 거.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처음에 픽 써서 맞췄어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밑에 거는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 이걸 다 한 번에 3 콤비네이션 2에 5분의 4 2개, 5분의 1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얘는 5분의 4가 3개. 그리고 얘 말고 없죠.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3C3에 5분의 4 3개, 5분의 1 0개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해. 어차피 얘네들은 1이니까 쓰는 게 의미가 없죠. 되세요? 한 번 이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인 거랑 0번인 거랑 이렇게 4개 잘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계산한 거에서 1에서 빼버려도 돼요. 이해되시죠? 저기는 26번이랑 27번은 서로 여사건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 계산? 계산 뭐 하면 되지. 16 곱하기 3. 됐죠? 이제 1에서 빼면 저 위에 거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앞에 조건부 질문 조금 못 푼 게 있는데요. 그거랑 해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풀게요. 여러분 숙제는 88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뒤에 뭐 따로 풀 것도 없습니다. 유형 50번이랑 53번 좀 주의해서 풀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할만할 거야. 민성이 오늘 아까 곱셈 정리 이해 잘했니? 79쪽? 괜찮았어?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쌤 개인톡으로 다 알려주셔야 되고,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톡 아직 초대 안 되는 사람 내가 이번 주말에 꼭 초대해 줄게. 끝! 수고했습니다.